미국 네바다주 핸더슨. 뭐? 한국 남자라니? 당장 헤어지거라. 이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너한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을 거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이 도시에서는 굉장히 고풍스러운 대저택에서 큰 언성이 오갑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로 재벌의 지위를 획득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녀딸이 결혼하겠다며 데리고 온 한국인 남자를 본 뒤로 생긴 언쟁입니다. 이토록 한국인 남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손녀딸에게 충격적인 유언을 남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패닉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블린 테일러. 너는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와 아주 성질이 판박이구나. 나중에 성인이 되면 이 할아버지 가업을 너한테 물려줘야겠다. 그러니 게을리하지 말고 미리미리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잘 배워놓거라. 알겠지? 그리고 부를 얻으면 얻을수록 남을 돕고 살아야 한다. 절대 잊지 말 거라. 저희 할아버지는 과거 미국의 부동산 붐이 일어났을 때 기회를 잘 잡으셔서 큰 부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부동산 재벌이 되신 것에는 단순히 운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죠. 각종 부동산 법률 지식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셨고, 언뜻 위험해 보이는 부동산 물건도 위험을 떠안으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신 덕분에 지금의 자산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저는 할아버지를 곧잘 따르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지식도 주워 들을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도 저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이뻐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일이 재미있었고 할아버지를 워낙 잘 따라서 성인이 되면 반드시 할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겠다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인생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라는 것을 성인이 되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 한국 남자라니? 당장 헤어지거라. 이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너한테는 한 푼도 상속되지 않을 거다. 제가 20대 중반이 되어서 결혼하겠다며 한국인 남친을 데려갔더니 할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저로서는 당연하게도 할아버지를 부모님처럼 달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도 당연히 할아버지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소개해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역정을 내실 줄은 몰랐죠. 아무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동양인이라는 점과 저와 동갑인 나이였기에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남편에게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할아버지는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셨고 정치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으셨기에 아마도 제 남친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저 자신도 놀랄 만큼 한국인 남친을 사랑했기에 이대로 할아버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와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도 원치 않았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모두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국 그러한 힘든 선택을 하고야 말았죠. 할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한국 남친과의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어차피 할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늘 그래 오셨으니까. 저는 당연하게도 할아버지의 역정을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할아버지도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잠시만 할아버지와 멀어지자는 결정을 했죠. 이때는 그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다름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저는 그동안의 생활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남편도 저도 가진 돈이 하나도 없었기에 신혼생활을 위해 방을 한 칸 얻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결국엔 구석에 구석으로 들어가서 허름한 단칸방을 하나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남편과 저는 포기하지 않고 악으로 깡으로 버텼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배워온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라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인 남편의 성실함은 저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했죠.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웃으며 버텨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제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먹는 것, 입는 것 등을 아껴가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돈을 모으라는 것이었거든요.
지금은 서로가 거의 연락도 주고받지 않을 정도로 대면대면한 사이가 되었지만 과거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은 지금의 제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그 과정들을 아무렇지 않게 버텨내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은 정말이지 생지옥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열심히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때는 꼼짝없이 배를 골아야 했죠. 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큰 성인이 돈이 없어서 굶어야 하는 그 심정을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일이죠. 남편은 요리를 곧잘 아는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돈을 모으는 단계에서부터 식당에 취직하여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돈을 모아서 식당을 차리자는 것이었죠. 아마도 그것이 할아버지의 경제적인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를 통해 최대한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결국 할아버지의 도움 없이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었죠. 그 개고생을 버티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욱 깊어지기도 했죠. 손녀가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은커녕 단 한 번의 연락조차 없는 매정한 할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제 남편이 그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가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었죠. 알고 보면 이렇게 진국인 제 남편의 진면목을 할아버지가 알아주었으면 하는 예전의 마음도 점차 옅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지내게 되었죠. 저와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예전만큼의 부유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할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설마 요즘에 배 좀 부르다고 바람이라도 난 건가 하는 몹쓸 상상을 하게 만드는 아주 의심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제대로 말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자 제가 진지하게 바람났냐고 물어보자 그제야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사실은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나도 같이 가지 왜 혼자 다니냐고 했더니 여자는 힘들어서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남편은 봉사활동을 하고 오는 날이면 저에게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니 한번 찾아뵙고 관계를 개선해보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무엇이 그 당시에 제가 할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서로 어느 정도 자존심을 버리고 화해를 할 만도 한데 말이죠. 할아버지도 일절 저에게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 제가 할아버지의 통고집을 똑 닮았나 봅니다. 남편의 제안을 매번 거절하던 저는 그러한 선택을 그토록 후회하게 될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온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의 병환으로 인한 사망 소식이었죠.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이 죽도록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서는 왜 저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일까 하는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들었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부질없는 것인데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면 한 푼도 주지 않는다던 할아버지는 그래도 저에게 무언가 남겨주고 싶었나 봅니다. 다른 식구들에게는 수억 원대의 부동산 재산과 현금을 물려주셨지만 저에게는 딸랑 시골 촌구석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주택 한 채를 주셨더군요. 할아버지의 이와 같은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라도 주신 것이 어딘가요? 아예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선포하신 할아버지셨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저 또한 인간이었기에 섭섭한 마음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그토록 따르고 좋아했던 할아버지였고 한때나마 할아버지 또한 저에게 가업을 승계하겠다고 하시던 모습이 아른거리니 더욱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주는 벌이라 생각하고 달게 받겠노라 여겼죠. 애초에 조금도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바란 것이 없기에 그러한 섭섭함도 아주 잠깐 스치는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미치도록 후회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살아생전에 엉켜있던 감정의 골을 풀어내고 화해하지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고 후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던 남편이 저에게 무언가 건네주었어요. 그것은 평범하게 생긴 USB였습니다. 영상이나 사진 등 파일 따위를 저장하는 저장 장치 말이에요. 이게 무엇냐고 묻는 듯한 눈빛을 보내니
남편은 그저 혼자서 조용히 살펴보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싱숭생숭한 마음을 달래고 남편이 건넨 USB를 확인한 저는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과 더불어 살갗이 뜨끔거릴 정도의 슬픔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영상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죠. 이블린 테일러,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나의 손녀딸. 내 너를 그렇게 내치고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 못난 할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다 죽어가는 지금도 너에게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 없어서 미안하구나. 그나마 이것도 김서방 덕분에 알게 된 방법이지. 김서방이 아니었다면 영영 너에게 이런 말조차 하지 못하고 떠날 뻔했구나. 분명하게 말하마. 이 할아버지는 내 손녀 이블린 테일러의 선택을 존중한다. 너의 남편이자 나의 사위를 우리 집안 사람으로 인정하며 정식으로 너희 부부에게 나의 사업체를 인계하겠다. 나머지 사항들은 너에게 남긴 시골 주택의 지하 금고를 확인해 보거라.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이만하마. 영상 속에서의 할아버지는 암이라는 무서운 병환과의 힘겨운 싸움을 하는 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며 힘들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할아버지가 생을 달리하시기 전날에 찍으신 마지막 유언 영상이 되고 말았죠.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이 말했던 봉사활동이 바로 할아버지와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매번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제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신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남편을 내쫓다시피 하셨다가 점차 남편의 진정성에 마음을 여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시골의 주택을 리모델링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업은 하지 않느냐고요? 그건 아무래도 전문가의 손에서 운영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자고 입을 맞추었죠. 불우한 이웃들을 도왔고 미국 내 한인들을 위해 복지 사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마도 제 남편에게 못되게 군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가 아닐까 싶었죠. 할아버지의 금고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과 그 사진의 뒷면에 할아버지의 필체로 적혀진 하나의 문장이 우리의 이러한 선택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부를 얻으면 얻을수록 남을 돕고 살아야 한다. 절대 잊지 말 거라.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손녀 이블린 테일러에게. 만약 제 사연을 알게 된 분 중에서 가족이든 친구든 어떤 이유로 사이가 멀어진 사람이 있으시다면 먼저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티브였습니다. 미국인 이블린 테일러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